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12월 22일 종가 매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좀 시작하면서 좀 탄력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을 보면은 여전히 정고점을 오늘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주지는 못하고 이제 약간 0.6% 밀리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20일 선하고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상태고, 어찌 됐던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한 거다. 조정이 좀 필요한데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이러한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냥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또한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개인의 그런 방어력이 우승하다. 그리고 이 기관이 지금 매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 연기금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플러스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막 기관을 욕할 게 아니라 기관 정책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포트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팔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하니까 거의 이제 앞뒤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조정이 끝나가고 있는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인이 오늘 샀던 종목을 좀 보면은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두산 퓨어셀, NC소프트 뭐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으로 좀 보면은 역시 네이버, 그 다음에 빅히트, 아모레, 이게 중국 관련, 콘텐츠 관련 그런 쪽이 좀 보이고, 호텔신라도 있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있죠. 네이버는 우리가 어제가 종가로 들어갔던 그 종목이죠. 자, 여기까지만 지금 시황 간단히 보고 빨리 해서 종목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어제 먼저 샀던 종목들 21일이었죠. LG 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계획이 없었는데 들어갔던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좀 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력 팔 건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것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수익 실현을 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수익 실현을 못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좀 밀렸죠. 현대 관련주가. 얘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테마성이 좀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2,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면서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들입니다. 먼저 네이버가 올라왔는데, 네이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부분들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파를 할 것 같다. 돌파를 할 것 같다고 해서 어제 종가에 들어가서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들어왔고, 오늘 장시장부터 해서 강하게 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격대,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에서 33만 9천원 돌파할 때부터 분할로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월요일 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이 뭐 크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 카카오를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죠. 여기에서 정고점 이렇게 돌파 한번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을 한 번씩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그 다음에 재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때 물량 정리하고 나서 조정받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상승하면은 월요일 날 35만원 뭐 전후로 해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때 다 팔아버리고 나서 두 번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니까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은 한 34만원 전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재매수해서 나중에 이제 가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을 해보고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2.3%까지 2.9%까지 올라왔는데 갖고 있으면서 오늘은 흐름이 힘이 약하죠. 그게 눈이 보입니다. 아침에 시작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2% 정도로 해서 다 수익 실현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자, LG전자 보십시오. 일단 우리는 이날 사서 이날 마감을 했고, 이날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받을지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매매 타이밍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죠. LG전자 안 끝나. 이제 시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지금 세정보고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정고점을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돌파했는데 이때도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음봉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떨어졌던 이 음봉들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밀리기는 했어요. 마이너스 4.5 정도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샀던 물량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월요일날 혹시라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 20만 5천원 전후로 해서 자리가 나오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수급이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서 매매를 해서 보유를 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차 그렇고, 자, 현대차 관련주가 지금 현대차 쉬고 있죠. 고점 나온 다음에 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다시 반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냐면은 이제 아이오닉 관련해가지고 차가 나올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이고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지금 승부수가 괜찮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도 괜찮죠. 여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갭을 좀 띄웠는데 이 갭을 메꿀 것이냐 안 메꿀 것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좀 메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고 나서 요 밑에서 양봉이 나오는 요 근저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판단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조정을 받아서 35만원 언더에서 어느 자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 좀 보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가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가나 아니면은 그런 게 시작이 되고 나면은 어디에서 좀 멈출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한원시스템
얘는 뭐 더디니까 뭐 이렇게 아직은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수급이 일단 붙어줘야지 하지 이 정도로는 좀 이렇게 성이 차지가 않기 때문에 만도도 조금 쉬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대 관련주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다음 주 한 86,000원 전후로 해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시간에서 좀 비싸게 주고 좀 샀기 때문에 88,600원인가 500원인가 위에서 샀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87,600원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조금 더 잡았어요. 근데 뚫고 내려오길래 요거는 일단 관망이다. 좀 더 지켜보고 그래도 인텔하고 이제 그 수주가 들어왔다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 얘기를 하면은 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뉴스에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괜히 인텔이 삼성한테 물량 손을 내밀어서 줄 리가 없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공장 14나노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14나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4나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괜히 손잡을 리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인텔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뭐 7나노, 5나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TSMC하고 이제 물량을 주겠죠. TSMC가 훨씬 더 공장이 크고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이 가져가는 게 맞으나 삼성이랑 일단 계약을 튼 거 자체가 처음에 이렇게 간을 좀 보겠죠. 이렇게 몇 가지 정도 간을 보다가 양쪽으로 듀얼 밴드로 해서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이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다시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외인 기관이 들어올 때 그냥 같이 들어가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산 거는 어제 산 거는 이렇게 하고 오늘 산 거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먼저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초록뱀. 그리고 삼성제약은 뭐 그냥 되게 옵션형 형식으로 되게 소액만 들어갔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외교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양안의 관계가 지금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콘텐츠, 여행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사실 제 주력 관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 하나 정도 요번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중국 아닌 그죠? 여기죠. 두산 퓨어셀 블랙록 지분 확대의 최고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큰 투자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지분을 높였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하고 있고, 아무튼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고, 제가 그때 19일이죠. 이때 전기차가 지금 애플이나 기아, 현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약간 전기차가 쉬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19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이 많으니까 제가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게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그 수소 관련해서도 항상 언급이 되고 덕양산업 같은 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우 하이텍이 가버렸죠. 성우 하이텍. 그쵸? 하여튼 뭐 덕양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효성 관련주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는 전기차고 수소차는 수소차, 상용차하고 뭐 이렇게 승용차와 나눠서 가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봐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고점 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다 매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좀 볼 겁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어디서 밀릴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따라가겠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패턴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패턴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가다가 한 3일 차에 이거를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여기 이런 데를 하향 돌파하는 거는 이렇게 뚫어내리면은 그냥 뭐 물량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고 하면은 종가 매매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 기본적으로 갭상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뱀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큰 그 조종기간을 거치고 이 BTS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올랐던 그런 부분들 옛날에 뭐 키스타하고 같이 했던 그런 테마주 형식에서 이제 조정을 오래 받고 나서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고개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여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힘없이 월요일날 밀려버리면은 그냥 이제 자르고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삼성제약, 자, 보십시오. 지금 상한가 옛날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또 고개를 들어서 여기 거래량도 지금 생기고 있고 지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11,000원, 만 원을 넘어서 11,000원 정도에서 매도가 좀 나갈 예정이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물량을 좀 보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종가 매매 영상이 끝났고 제가 그 삼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셀트리온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 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